세계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변에 누군가가 야, 발리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했다면 전 아마도 내가 지금 커플 여행 가니? 그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발리라는 섬은 제게 있어 솔로 지옥과도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세계여행을 하는 동안에 살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국가나 도시에 가기도 하지만 뭐 이왕 세계여행 하는 김에 한번 가볼까 싶은 곳에도 갑니다. 발리가 딱 그랬습니다. 홍콩 다음에는 어딜 갈까 구글맵을 이리저리 문지르다가 발리? 잠깐만 그냥 숙소 가격이나 한번 알아볼까 싶어서 검색해 보니까 아니 생각보다 숙소비가 저렴한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과 홍콩에 있다 보니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확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 뭐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발리를 또 와보겠나 싶은 마음으로 오게 된 거죠. 함께 둘러보실까요? 이곳은 꾸따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2주간 머물렀고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숙소 주변을 거닐며 들었던 생각. 발리는 동네의 기운이 참 좋구나 그랬습니다. 조금 놀랐어요. 앞서 발리를 솔로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솔직히 그건 사람들에게 제 안에 삐뚤어진 편견을 숨기고픈 마음에 순화해서 쓰던 표현이고요. 제가 진짜로 했던 생각은 발리라는 곳은 여행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스타 사진을 올리기 위해 돈 쓰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 게 마치 대단히 잘못된 일인 양 굴었었고 값비싼 호텔에서 바캉스를 하고 화려하고 예쁜 카페나 클럽에 가서 마음껏 돈을 쓰는 게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웃기죠? 근데 제일 웃긴 건 여행의 참맛은 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삐뚤어진 제 눈에 발리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놀랐던 겁니다. 발리는 혼자 외롭게 여행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꽤 좋은 기운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방인으로서 낯선 나라 낯선 공간의 숙소 주변을 거니는 첫날 굳이 뭘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기운이란 게 있습니다. 일단 느낀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나 왜 이렇게 느꼈지? 일단 숙소의 호스트와 직원들 그리고 숙소와 빨래방 직원들이 환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딱 봐도 밝은 기운이 넘쳐 보이죠. 저라는 사람에게는 풍경 자체가 좋게 보이려면 결국 그 시작과 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숙소 호스트나 숙소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방문하는 편의점이나 식당의 직원들이 안 좋은 기운을 막 뿜어내면 저는 금세 풀이 죽는 사람이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어떤 여행지에 만족하는 경우는 좀처럼 잘 없는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제가 못생긴 것도 있지만 인상 자체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웃고 다니고는 있는데 그게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곳이 제가 매일 가던 식당입니다. 딱 봐도 주인 가족분들의 기운이 역시 밝아 보이죠. 이 가게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가 영상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꾸따의 기운을 좋다고 느끼는 데 있어 사람들의 몫이 무척 큰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과 끝 사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 자체는 그리 쾌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도의 폭이 무척 좁아서 길을 걸을 땐 틈틈이 고개를 돌려서 안전을 체크해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느 공간은 여행자 거리가 펼쳐집니다. 어떤 국가를 가든 제가 제일 선호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일단 술을 마시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나는 술을 잘 못하지만 사람은 좋아하기 때문에 술자리 하는 건 좋다 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거든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속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뭔가 사람 냄새를 폴폴 풍기는 매력적인 인간으로 보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자리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술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보고 싶고요. 아무튼 그래서 관광거리는 그냥 빠르게 지나칩니다. 이 관광거리를 지나면 발리 꾸따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딱히 별게 없어 보이죠? 헌데 아직 꾸따 비치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진가가 드러나기 전부터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곳 해변 역시 제 예상과는 달랐거든요. 발리의 해변은 왠지 관광에 최적화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 아시죠? 바다 위로는 행글라이더가 막 날아다니고 수면 위로는 바나나 보트가 뛰어다니고 현지인들은 막 들어갈 틈도 없이 서퍼들이 넘실대거나 모래사장 위에는 숨이 꽉 막힐 정도로 촘촘하게 파라솔과 의자들이 박혀있는 그런 풍경. 저는 바다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앞서 언급한 풍경이 펼쳐진 바다에 가면 왠지 그 풍경이 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풍경이 저를 밀어낸 건 아니죠. 제가 괜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 꾸따 비치는 그 모든 게 과하지 않고 적당히 채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술과 음료를 즐기는 사람, 서핑을 하는 사람, 수영을 하거나 물장구를 치는 사람, 그리고 저처럼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 모두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느낌이랄까요? 서로의 존재가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노을은 과하게 황홀한 색채로 꽉 채워져 있고요. 제가 여태 해안가에서 본 일몰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카메라로는 이 당시 제 눈에 맺힌 풍경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실력도 실력인데 정말 카메라 때문입니다. 발리는 바다고 노을이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혹은 발리는 폼 잡을 필요 없이 힘주지 않고 가도 되는 바다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휴양지의 바다가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들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글과 영상을 찾아보다가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꼭 카페에 들러 약 1시간 정도 커피를 마셔요. 와, 너무 행복하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커피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 무엇보다 이 정도 분위기의 카페에서 이 정도 맛의 커피를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4분의 1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제 마음을 엄청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성비가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컵에 새겨진 이름을 신경 쓴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성비라는 게 어차피 주관적인 값이잖아요. 저는 스타벅스에 지불하는 커피 값이 가성비가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저가 커피와 스타벅스 커피의 맛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사람을 구별하곤 했거든요. 메가 커피를 든 사람과 스타벅스 커피를 든 사람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스타벅스 커피를 든 저를 뭔가 더 가치 있게 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산다면 여전히 스타벅스 커피를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정말 외국에 나와야만 그 이름에 새겨진 가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싶어서 잠깐 우울해졌다가도 그래도 환경의 도움을 받아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어서 다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꾸따비치 옆에 있는 파드마 비치에도 한번 가봅니다. 어차피 이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이 길엔 관광거리가 조금 더 본격적인 느낌이에요. 당연히 서양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저는 유럽에서 겁도 없이 서양인들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인이나 여타 아시아인들이 저를 째려보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서양인들이 째려보고 얼굴을 찌푸리는 건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막 유치하게 같이 째려보고 다가가서 욕도 하고 좀 다른 종류의 차별로 응수하곤 했죠. 근데 확실히 유럽 안에 있던 서양인들과 휴양지에 머무는 서양인들은 얼굴의 기운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해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다른 길로도 가봤어요. 이곳은 조금 더 로컬스러운 길목입니다. 확실히 저는 로컬 골목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천진난만한 현지 아이들을 마주칠 수도 있고요. 제가 웬만하면 슬로우를 잘 걸지 않거든요. 이건 촬영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라고 해도 잘 살려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곳 발리 꾸따에서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풍경들을 슬로우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화면을 느리게 재생하면 제가 느꼈던 발리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발리에 오기 전 제 머릿속에서 그렸던 발리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풍경입니다. 저는 이런 길을 걷는 게 참 좋아요. 그래도 관광지라 그런지 주택가에 사람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꾸따 비치보다 이곳은 조금 더 분주한 느낌이 듭니다. 서퍼들이 조금 더 많고 테이블도 더 많죠. 물론 노을은 차별 없이 여기서도 빛이 납니다. 양자택일 게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죠. 산이냐 바다냐? 저는 무조건 바다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산이라고 답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바다는 할 게 없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수영에도 서핑에도 관심이 없다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의 답을 뒤집으면 제가 산보다는 바다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저는 산에 가면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반면에 바다에서는 뭘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흐르는 해변은 점차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씩 왜 그렇게 남을 신경 쓰냐, 그냥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자꾸만 남의 시선에 얽매이게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타인을 이해하는 너른 마음을 가지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본인은 막 행복해 죽겠는데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라면 입을 여는 대신에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나저나 어쩜 바닷노을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늘 해가 떨어지고 나면 일몰의 시간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해변에서 봤던 노을은 체감상 정말 끝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해서 해가 지면 조금 있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곤 했죠. 그런데 발리에서는 해가 떨어진 다음부터 진짜 일몰이 시작됐습니다. 멍하니 노을을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끝날 때까지는 진짜 끝난 게 아닌 건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쟤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무심하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스스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정말 끝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서두에 어떤 곳의 풍경이 마음에 들려면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꾸따 다음으로 머문 지역에서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옥 같다 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꾸따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늘 힘을 얻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럼 우붓 도착 첫날 새벽 1시, 옆방의 커플이 떠듭니다. 아주 큰 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새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크기입니다. 약 7시간 전에 도착 직후 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둘은 장기 투숙객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2주간 그들과 매일 마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은 튀니지에서 왔답니다. 아랍계 인종으로 보였고요. 참고로 남성은
키가 195쯤 되는 거구입니다. 만약 몸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숙소는 취소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꼼짝없이 2주를 지내야 하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곧장 나가서 떠들지 말라고 말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고 주무실 건가요? 살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늘 우당탕탕이거나 얼렁뚱땅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하자니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얘기를 하자니 앞으로 볼 때마다 껄끄러울 것 같고 약 5분 정도 고민한 끝에 저는 잘 지내는 걸 포기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고통보다는 미움받는 고통이 그나마 더 견딜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새벽까지 떠든 놈들이 뭘 누굴 미워하고 앉아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시잖아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늘 옳고 그름의 필터를 통과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주 잠깐 살면서 몇백 번을 똑같이 반복했던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떠들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면 상대도 잘 받아들이고 서로 잘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말이죠. 헌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새벽 1시에 떠드는 짓을 하지는 않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명색이 여행 유튜버라면 이런 상황을 말이 아니라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늘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냥 라디오를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2주간 머물렀던 우붓의 숙소입니다.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옆방 커플이 2박 3일간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붓에서 보냈던 가장 행복했던 기간입니다. 일단 막 무작정 많이 찍어둔 거예요. 숙소에서 벌어졌던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서 우붓 영상을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태국 치앙마이가 참 좋았습니다. 이곳 우붓 예술촌의 풍경도 분명히 치앙마이와 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이 당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뇌과학까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확실히 풍경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로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풍경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풍경도 제 마음에 관여하는 거죠. 하필 우붓에서는 제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숙소 옆방 커플을 시작으로 처음 며칠간 방문했던 식당의 주인들, 그리고 거의 매일 방문했던 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가 영상에서 따로 언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꾸따와는 달리 우붓은 훨씬 더 관광화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걸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와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지갑을 잘 열지 않는 여행자를 관광지의 상인분들 역시 별로 환영하지는 않을 테고요.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관광지로 만든 곳을 제외하면 현재 관광화된 모든 공간은 매력이 흘러넘치던 곳이었을 겁니다. 한 20년 전에 우붓에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의 모습이 제게는 훨씬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으로 예를 들면 초창기의 가로수길이나 초창기의 익선동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도 20년 전의 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길을 보여드릴게요. 우붓 시내에서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길이 맞나? 싶은 풍경인데 구글맵이 알려주는 길이니까 끝까지 한번 가봅니다. 밤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여기서 차량을 타고 아주 많이 올라가면 발리 스윙을 비롯해서 여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고요. 혼자 가기는 좀 그렇거든요. 한국의 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 같으면서도 한국인에게는 다소 생경한 열대기후 속에서 웅장한 크기로 서 있는 야자수 하나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온난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부산이나 여수에서도 야자수를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기요, 지금 촬영 중이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아니,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요? 네네, 얼른 지나가실게요. 네,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물어버릴까봐요. 하지만 나중에 촬영본을 통해서 강아지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까 서로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물렸다면 어땠을까요? 여행은 뭐 망했겠죠. 그리고 상처가 심각했다면 여행뿐 아니라 삶에도 꽤 큰 영향을 줬겠죠. 살면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불운들. 제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는 건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이럴 때 뭐 관리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그저 주먹을 쥐어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야죠. 우붓에서 아주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평온했던 꾸따에 비해 작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정도였죠. 그리고 아주 힘들었던 과거의 순간과 비교하면 사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몇 번이고 되뇌어 보지만 별 소용이 없어요. 또 새롭게 아픕니다. 세계여행을 하면서 거지 같은 상황을 정말 몇 번이고 버티며 지나왔는데 왜 그 모든 경험은 쌓이지 않는 걸까요? 그저 언젠가는 알게 모르게 제 몸 어딘가에 쌓이길 바랄 뿐이죠 뭐. 후리랑온 우붓이라는 곳에 가는 길입니다.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늘 산책하던 길목에 있기도 했고요. 제가 거의 매일 산책을 했거든요. 보통 촬영을 하는 날이 아니면 하루 종일 숙소에 머물면서 편집을 합니다. 근데 옆방의 커플 덕에 매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이유로 밤에는 떠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떠들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아니,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나? 싶었지만 이건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혹시 밤에 떠들지 말라고 말했다고 일부러 이러나? 뭐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거의 매일 나가게 됐습니다. 이 길도 제 마음에 들어요.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까 참 고즈넉했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풍경보다는 제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말입니다. 이겨내자, 제발 이겨내자, 인류애를 발휘하자. 그래, 문화 차이일 거야. 뭐 튀니지 사람들이 소리에 좀 둔감하겠지. 저는 어떤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쉽게 판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원래 좀 쉽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을 굳게 믿고 살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9가지는 참 괜찮은데 나머지 하나가 별로인 사람도 있고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데 9가지가 다 별로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작 2주의 시간을 경험하고서 그 커플에 대해 악담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썼고요. 이렇게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할 때는 막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더니 카메라를 끄니까 갑자기 맹렬히 짖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주인분에게 붙잡혔습니다. 견주분께서 저한테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뭐 나름 제스처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내친 김에 촬영을 부탁드렸습니다. 후리랑온 우붓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구글맵으로 봤을 땐 근사한 장면을 건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 촬영 전에 미리 답사를 왔을 때 느낌이 왔습니다. 이거 참 별게 없겠구나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당시엔 뭐라도 찍어야 했습니다. 꾸따에 비해서 찍은 게 너무 없었거든요. 이분은 숙소 호스트의 어머니입니다. 늘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주셨고 제가 지내는 동안 이것저것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옆방 커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호스트 가족들 덕분에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촬영 분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머님께 촬영을 부탁드렸어요. 꾸따를 떠날 땐 떠나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우붓을 떠날 땐 얼른 떠나고 싶더라고요. 언젠가 발리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간다면
저는 꾸따에 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땐 꾸따가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발리 우붓에는 원숭이 숲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인간의 행동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잖아요. 물론 고릴라나 침팬지가 인간과 더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고릴라 숲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어렵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해서 저는 한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원숭이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보시면 피사체에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강렬한 햇볕 아래에서는 내장 모니터를 제대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문가들은 외장 모니터를 쓰는 거겠죠. 이 장비빨은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튼 가끔 초점이 안 맞는 컷이 있어요. 특별히 대형 TV를 통해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원은 무척 예뻐요. 동남아의 열대우림 풍경을 좋아하신다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시원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속성만으로도 입장료의 절반은 값어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원숭이들이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원숭이 친구들도 카메라에 익숙한 모양입니다. 원숭이 숲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교적 의미가 서려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현지 힌두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사찰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저는 의미를 되새기는 건 아니고요. 사찰에서 나오는 그 묘한 기운을 시각적으로 느끼고 카메라에 담는 걸 좋아하는 거죠. 한 마리의 원숭이 뒤로 멋스러운 돌벽이 서 있고 그 위를 여러 원숭이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도 함께 지나가고요. 이런 장면을 포착할 때 저는 참 기분이 좋아져요. 멋지지 않나요?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친구가 손을 닦는 듯한 행위를 해요. 그것도 참 신기한데 잘 안 닦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낙엽을 이용합니다. 와, 제 마음 같아서는 뒷주머니에 있는 제 물티슈를 건네주고 싶었어요. 아마 물티슈로 한번 닦고 나면 그 효능에 엄청나게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숭이의 언어는 잘 모르지만 이 장면을 보면 서열 하나는 확실히 드러나죠. 사회생활은 인간 사회나 원숭이 사회나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똥꼬를 검사하는 것 같은데 원숭이도 개들처럼 똥꼬 주변의 냄새를 통해서 그간 먹은 것들이나 기분 그리고 건강 상태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걸까요? 아기 원숭이들이 참 귀엽죠. 원숭이들은 인간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잡는 거 처음 보니? 구경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이씨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가끔은 이렇게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원숭이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길을 막고 있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막은 게 맞긴 하죠. 그나저나 동물 중에 인간을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는 동물이 또 있을까요? 원숭이들이 여성만 골라 시비를 걸어요.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희한하게 여성의 옷가지를 붙잡는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꼭 치마뿐 아니라 바지를 입은 여성에게도 말입니다. 원숭이는 어느 정도 인간의 성별을 구분할 줄 안대요. 체격이나 행동 패턴, 냄새 등을 통해서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주의한 편인 남성의 물건을 뺏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원숭이들이 성별의 개념을 알 리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 둘은 다른 종족이구나 라고 인식은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 종족이긴 하잖아요. 이게 아마도 반얀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나무가 동남아시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신비롭고 예쁘지 않나요? 언젠가 발리에 오시게 된다면 한 번쯤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보다 더 예뻤던, 개인적으로 발리에서 가장 멋졌던 곳으로 가보시죠.
투어를 통해 타나롯 사원에 왔습니다. 가이드가 일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원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형식인데 저는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촬영을 하려면 한 자리에 우두커니 몇 분을 서 있어야 할 때도 있고 포인트를 자주 옮겨야 할 때도 있어서 가이드와 일행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촬영을 위해 홀로 돌아다녔습니다. 아무튼 이곳이 타나롯 사원입니다. 타나롯이라는 말이 바다 위의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매우 시각적인 이름이죠. 말 그대로 바다 위에 서 있는 사원입니다. 바다도 사원도 모두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흔한 것들이 뜻밖의 결합을 이루면 장관이 펼쳐지곤 합니다. 사원을 딱 보는 순간 와, 이 투어는 올만한 가치가 있다 싶었어요. 이곳도 힌두교 사원이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90% 정도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데 그에 반해 발리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약 80% 정도가 힌두교를 믿는다고 해요. 여기서 만난 현지인들 중에는 자신을 인도네시안이 아니라 발리니스라고 소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짐작이지만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발리는 세계적으로 소속 국가보다 더 유명한 곳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발리 사람들에게 있어 타나롯 사원은 당연히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이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풍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원을 그리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제가 영적인 무언가를 느낄 수는 없지만 저는 그 기운이 늘 아름답게 느껴져요. 무언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괜히 그냥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참고로 카메라에 담긴 모습보다 실제가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만약 바이크나 차량을 빌려서 올 수 있었다면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사원의 풍경을 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게 삶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에 대해서는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아름다운 것을 안 보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여유가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들이 눈앞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따금씩 지인들을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의를 차려야 하니까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언제나 공허함으로 꽉 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따금씩 그 지인들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찮게 느껴지지 않아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매우 소중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데 분명히 마음에 온기가 생기는 느낌입니다. 쓸모는 없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자주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함부로 그게 맞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타나롯 사원은 아름다운 일몰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투어는 해가 지자마자 곧바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저번 꾸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발리의 일몰은 해가 진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바이크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 진가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힌두교 사원 울루와뚜 사원에 갑니다. 왕복 차량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근데 기사가 좀 늦습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긴 하는데 이럴 때 달리 방법이 있나요? 결과적으로 한 40분 정도 늦었습니다. 기사가 게으름을 피우다 늦은 건지 아니면 정말 예상외로 차가 막혀서 늦은 건지는 알 길이 없죠. 그냥 오늘의 운수는 쪽박이구나 하는 거죠. 다만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케착 댄스를 놓칠까봐 좀 불안했습니다. 기사에게 물어보니까 늦어도 입장은 가능하답니다. 야, 너 지금 그 말이라고 기사에게 화를 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한 40-50분 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만 공연 시작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뛰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한 관계자의 말이 이미 객석이 가득 찼답니다. 그럼 어떡하느냐고 되물으니 입장은 가능하다.
다만 서서 봐야 할 거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10분 정도 주변 풍경을 촬영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울루와뚜라는 말은 바위 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절경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이번 투어의 메인은 현지인들이 추는 케착 댄스입니다. 객석의 맨 꼭대기에 앉아서 현지인들이 케착 댄스를 추는 모습,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바다와 석양을 한 번에 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무대 뒤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관객들이 전부 저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아마 몇몇은 저를 카메라 스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데 뭐 일단 촬영을 해봅니다. 공연 내용은 무척 단순해 보입니다. 선한 세력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이야기. 흔하디 흔한 건선징악이죠. 케착 댄스를 보면서 이 공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덜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시각적 쾌감을 기대하고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한 축이 사라진 모습만을 보게 됐지만 관객들은 제 뒤로 펼쳐져 있는 바다와 노을이 합쳐진 완벽한 풍경을 보고 있을 겁니다. 뭐 부럽지만 제가 서 있는 자리에 만족해야죠. 혹시 나중에 공연을 보러 오실 분들을 생각해서 공연 장면은 최대한 짧게 담았습니다. 공연 자체가 재밌다고 할 수는 없지만 휴양지의 기운과 사원의 절경이 포개진 채 공연을 보는 건 분명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능하시다면 개인 차량을 타고 아주 일찍 오셔서 사원 이곳저곳을 구경한 다음 맨 꼭대기 좌석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